러셀 바자간이 선생님들의 관리도 철저하고 면학 분위기와 공부 환경까지 잘 조성되어 있다는 친구들의 추천을 통해 바로 러셀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게 정말로 제 현역 시절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중계에서 9월부터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경영학부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신태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시 6군데 모두 1차에서 탈락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정시는 3군데 모두 최종 합격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회의감이 든 적도 많았는데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가 눈앞에 나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입학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지금은 긴장되기도 하면서 정말 설레네요. 저는 고등학교 3년간 수시에 올인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고3이 되고 본격적으로 생기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러다 20대 안에는 대학 정문에 발도 못 들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마음으로 정시 공부에 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러셀 바자간이 선생님들의 관리도 철저하고 면학 분위기와 공부 환경까지 잘 조성되어 있다는 친구들의 추천을 통해 바로 러셀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게 정말로 제 현역 시절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6평 전까지는 수시에 올인하면서 국영수탄 모두 수특 위주로, 특히 수학은 기출문제집을 사서 계속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평쯤에는 그래도 내신이 끝나다 보니까 기출에 더해서 사설 등을 활용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사실 모의고사 성적이 제대로 오른 것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허술한 기초에 문제 푸는 잡기술만 계속 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 러셀 바자간에 들어오게 되었고, 짜여진 표준 시간표에 맞게 철저히 공부하자 날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고, 저는 전 과목을 개념부터 다시 돌리기 시작해 짧은 시일 내에 한 번씩 다 돌릴 수 있었고, 이후에는 수학 킬러 문제 그리고 준킬러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능 직전쯤에 국어는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지문을 계속 돌려보면서 개인적으로 나올 만한 지문이나 주제도 체크해보고 문학 문장 하나하나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하던 수시 공부법으로 했는데 실제로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진짜로 수능 때 나왔더라고요. 그때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수학은 킬러 문제 풀이를 조금씩 줄이고 사전 문제와 개인적으로 어려워했던 파트인 평면기하, 그러니까 소원 내용을 들고 팠는데요. 사실 들고 파보니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느낀 건 공부는 결국 제시된 길을 따라만 가기보다는 내 길과 내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영어는 90점만 맞자는 마인드로 국어 수학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였고, 화학은 수학과 마찬가지로 킬러 위주, 그리고 모의고사를 계속 풀었고 짬날 때마다 수능 특강으로 개념을 반복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수능이 거의 코앞으로 다가오자 남들처럼 필기 노트를 만들어보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개념만 적은 노트를 친구들끼리 서로 만들어서 공유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공부도 공부지만 정말 멘탈 관리에 힘썼습니다. 잠도 잘 안 왔고 이때 수능 만점 받는 시뮬레이션을 거의 1억 번은 돌린 것 같습니다. 너무 헛된 상상이긴 하지만 기분 좋은 생각을 해야 좀 나아지더라고요. 완전히 수시형 인간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보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킬러 문제를 너무 쉽게 슥슥 풀어내더라고요. 결국 고득점을 위해서는 킬러 그리고 준킬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사설 모의고사를 계속 풀다가 특히 킬러 파트에서의 저만의 해설과 풀이 방법을 계속 만들어 나갔고, 이후의 모의고사들은 그러한 제 방법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국어 신조는 잘 읽고 잘 풀자였는데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기출을 기본으로 반복했고 잘 읽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갔습니다. 결국 잘 읽고 지문을 이해하기만 하면 문제는 풀리더라고요. 수학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싫어했던 과목입니다. 당시 외고 진학을 희망했던 저는 수학보다는 국어랑 영어에 큰 비중을 두고 공부했는데, 그 습관이 고등학생 때까지 이어져왔고 이과였는데도 자연스레 수학과는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 결과 수학 내신도 죽었고 수시도 망한 게 이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보던 모의고사 등급도 2등급에서 3등급 초반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항상 시간 때문에 준킬러 한두 개를 풀거나 킬러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자건에 들어온 이후에는 생각 없이 문제에 덤비던 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여 수학 문제들에 대한 저만의 풀이법이나 개념을 다졌고, 9평 때에는 96점까지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수능 때는 좀 미끄러져서 88점을 맞긴 했지만 15번, 22번, 30번과 같은 킬러 문제는 그냥 다 맞춰가지고 나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러셀의 전용 와이파이였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다가 보면 전자기기의 여러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공부 외의 것들을 모두 차단해주는 전용 와이파이 덕분에 그리고 개인 휴대폰 제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신 덕분에 공부만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도 곳곳에 스탠딩 책상이 비치되어 있어서 점심 식사 후 졸릴 때 또는 저녁쯤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 스탠딩 책상을 적극 이용해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개수와 간격 역시 적절히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복도의 분위기가 상만하지 않고 딱 적당했습니다. 만약 제자리에서 공부하다가 졸리더라도 담임 선생님들이나 조교 선생님들이 바자간을 꾸준히 순찰하면서 졸거나 자는 학생들을 깨워주셔가지고 시간을 버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벌점 제도입니다. 자칫 벌점 시스템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학생들이 공부 외에도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강도가 너무 약하면 학생들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벌점의 강도가 딱 적당해서 벌점 제도를 통해 공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통해 제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시간표에 딱 맞춰서 한 번에 보다 보니 실제 수능을 보는 것 같은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보는 친구들과 편안한 분위기에 보다 보니 특히 한국사 시간이 너무 풀어지는데 러셀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런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김종철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러셀에 들어갔고 수시를 준비하던 현역이라서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했는데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바쁘실 텐데도 한 번씩 부르셔서 입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여쭤본 질문에도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갔지만 다른 분들만큼 따라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철저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원내 철저한 방역 소독과 책상마다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 덕분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바자간에 처음 등록했을 때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수시 준비하느라 지쳐 있었는지 공부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도 짜여진 시간표랑 스케줄이 있다 보니 그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바자간에 등원했습니다. 일요일도 자율학습인 날인데 매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등원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제 실력이 는다는 게 확실히 보이지도 않아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 때마다 딱 5분만 더 하자는 마인드로 하다 보면 매일 집 갈 때가 결국 찾아오고 이게 매일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실력이 늘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능을 한번 겪어본 사람으로서 수능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에 충실하다 보면은 수험생활도 정말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합시다.